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따상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따상은 뭐 엄청난 금액까지 우리한테 주어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작게는 치킨 한두 마리, 그리고 많게는 어디 여행을 한번 짧게 갔다 올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금액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분들이 이런 것들을 노리고 이제 매주 공모주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한번 과연 어떤 기업이 따상을 가는 건지,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작년에 공모주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매주 따상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빈도가 줄어든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요즘에는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모주가 상장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가져야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깔끔하게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잇!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은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리분들이 만약에 저 기릿이 없더라도 이거만 보면은 이거 공모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거 더블 가능성 높다, 혹시나 이거랑 같이 나타나면은 이건 따스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아마도 많은 기분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창케미칼, 이 친구도 우리가 알다시피 기관 경쟁률이나 그런 게 꽤나 잘 나왔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공모가가 18,600원인데 시중일간 주가가 쭉쭉쭉쭉 하락하면서 어느덧 한 주당 4,000원이 넘는 그 정도의 손해를 우리에게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위로 올라간 적도 딱 한 번 150원만 오른 적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를 포함한 많은 기분들이 도대체 영창케미칼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반면 영창케미칼이랑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났다고 말하긴 조금 어려운 세비캠 같은 경우는 따상에 그냥 도착을 해버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차이의 온도차가 기관 경쟁률에 비해서 결과가 조금 너무나 딴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요? 한번 지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관련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10개 기업, 최근에 상장한 10개 기업의 기관 경쟁률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자료를 보시면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맨 왼쪽이 기업 이름, 그리고 오른쪽이 섹터, 공모가가 있고 상장일, 상장일 고가, 그러니까 상장 당일날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이 소리고, 그 다음에는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따상이면은 160%겠죠. 그래서 160%가 최근 10개 기업에서 2개가 있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세비캠 그리고 HPSP, 이 두 개가 160%로 따상이 성공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색칠한 거는 기관 경쟁률을 나타내며, 그 오른쪽에는 의무보유 확약 신청 비율, 청약 경쟁률, 시가총액, 유통금액, 판매 청구권, 구주 매출, 그리고 무상증자를 했는가, 이렇게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관 경쟁률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670대 1이 있고, 그 다음에 130대 1, 14대 1, 57대 1, 2200대 1, 이런 식으로 완전 극과 극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경쟁률이 1600대 1은 따상, 2200대 1은 더블, 1500대 1은 따상, 그리고 1600대 1은 0%, 1482대 1은 45%, 그 다음에 1600대 1은 43%로 지금 딱 보니까 1400대 1만 넣으면은 전부 다 대부분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반면 130대 1, 14대 1, 57대 1, 7대 1을 보니까 4개 중에 2개는 공모가를 하회했고, 그리고 2개는 58%, 그 다음에 33%로 물론 상승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더블, 따상에는 한참 못 미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기관 경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는 한번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네요. 딱 하나 영창케미칼이 걸리긴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경쟁률 말고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있습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은 최근 10개 중에 더블 이상이 딱 3가지가 있죠. 세비캠, 그리고 성일하이텍, HPSP, 이렇게 3가지의 의무보유 확약 신청을 보니까 37%, 38%, 그리고 42%, 이렇게 의무보유 확약이 매우 뛰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가 넘으니까 최소 더블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그 외에는 어떤가 봤더니 18, 10, 12, 1, 5, 7, 11%로 락업 물량이 20%가 넘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공모주의 특징은 더블도 채 못 간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의무보유 확약이 30%가 넘으면은 충분히 유의미하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부분을 저 기리스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주 매출의 유무인데요.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를 했을 때 구주 매출이 있으면은 항상 기관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기관 경쟁률이 나빴다라는 그런 가설 한번 공부한 적 있었을 겁니다. 기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구주 매출이 있다는 거는 물론 회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회사에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주주에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예를 들어 뭐 15%가 구주 매출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모주를 통해서 그 회사에게 100만원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그 중에 15만원은 대주주가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사실상 온전한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구주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그 매력도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 배불리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주 매출이 있으면 결과가 나쁠 거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구주 매출이 있는 기업이 최근 10개 중에 3가지가 있었습니다. 세비캠, 수산인더스트리, 그리고 영창케미칼. 조금 특이한 거는 이 중에 한 개인 세비캠은 그냥 따상에 직행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외 수산인더스트리는 매우 나빴고요. 그리고 영창케미칼, 여기서 살짝 비밀을 볼 수 있을까요? 기관 경쟁률이 매우 좋았던 영창케미칼은 의무보유 확약이 5.9%로 매우 낮았고, 그리고 플러스 구주 매출까지 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조금 올라야 되지 않나 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영창케미칼은 상장 당일 주가가 오르기는커녕 꼬꾸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주 매출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가설을 낼 수 있겠네요. 구주 매출은 당연히 없는 게 좋다. 하지만 구주 매출이 조금 있더라도 회사 자체의 경쟁률이 뛰어나면 그 정도는 그냥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설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통금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통금액이라는 거는 상장 당일날 돈이 얼마나 풀리는가 이거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상장 당일날 많은 돈이 풀리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300억밖에 안 풀린다면은 적은 돈에도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따상의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대여급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어야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여급이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모든 게 유통금액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통금액이 500억 이하라고 그냥 절대적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가 있었네요. 360억, 그 다음에 304억. 이러한 두 가지 기업이 있었고, 그리고 결과는 세비캠은 따상,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45% 상승으로 어느 정도 준수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걸 딱 보니까 세비캠은 진짜 완벽했네요. 섹터도 매우 좋고, 그리고 기관 경쟁률 높고, 의무보유 높고, 그 다음에 유통금액까지 낮고, 단 하나 구주 매출이 살짝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거를 전부 다 씹어 먹을 만큼 매우 좋은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따상에 지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기관 경쟁률은 1400대 1로 어느 정도는 살짝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의무보유는 7%밖에 안 됐지만 유통금액이 매우 적으니까 영창케미칼이랑 달리 45%까지 올라가고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참고로 7월 7일 이때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조금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그것도 조금 감안을 해봐야겠죠.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유통금액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그렇다면 한번 시각적 자료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10개 기업들이 과연 어떤 결과 나왔는지 쓱 보도록 할게요. 자, 세비캠입니다. 폐배터리 관련주였고, 그 다음에 기관 경쟁률이 1600대 1, 의무 확약이 30%가 넘었네요. 그리고 유통금액은 또 360억으로 매우 뛰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세비캠은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습니다. 높겠죠. 세비캠은 그래서 공모가가 35,000원인데 91,000원 따상까지 가는 걸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수산인더스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 정비 관련주고, 그 다음에 기관 경쟁률은 130대 1, 의무 확약은 그 와중에 꽤나 높긴 했지만 30%를 뚫지 못했네요. 18%. 그리고 유통금액은 1600억으로 이 또한 매우 높다는 걸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이 친구는 구주 매출도 있었죠.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패스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패스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결과 공모가는 35,000원인데 34,800원으로 공모가도 회복 못하고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기관 경쟁률이 만약에 낮은데 그 와중에 의무 확약이 높다는 거는 기관들의 평가가 조금 많이 갈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야 이거 의무 확약이 높으니까 좀 반전이 나오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뒤집은 적은 저 기릿의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 경쟁률이 낮을 때는 의무 확약이 높든 말든 그냥 무시하자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지금까지 말하다 보니까 뭔가 영업 비밀을 들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정도는 기분들 다 알고 계셨죠? 어쨌든 이렇게 한 번 더 데이터를 확인한다는 거 거기에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조금씩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ICH 기관 경쟁률 57대 1, 의무 확약 12%, 그 다음에 유통금액 640억. 이쁜 구석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공모가는 34,000원, 최고가는 33,800원으로 당연히 이 또한 공모가 하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 14대1, 의무 확약 10%, 유통금액 635로 이 친구는 당연히 패스해야지라고 했는데 조금은 특이한 흐름이 나왔죠. 공모가 16,000원인데 최고가 25,300원으로 물론 더블이나 따상 이런 건 나오지 않았지만 하지만 이런 거를 우리가 청약을 했다면 배정 주식수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야 이거 막 몇십만원 수익을 거두겠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들어 바이오 섹터가 확실히 좋아요. 아마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바이오가 진짜 요즘 좋아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러한 친구들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최근 바이오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고 몇몇 사람들은 야 바이오 시대가 왔다, 몇 년짜리 사이클이 한번 돌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일까요? 기관 경쟁률 그리고 의무 확약이 나쁘게 나오니까 공모가를 많이 낮춘 바이오 기업들은 갑자기 상장하자마자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조금 뒤에 다른 친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루닛이죠. 그 친구도 바이오라는 특징이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는 당연히 패스하는 게 맞고, 다만 그 와중에 바이오 섹터라면은 한번 좀 도전해볼까, 야수의 심장을 가져볼까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성인아이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 2200, 야 이것만 봐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의무 확약은 38%로 매우 뛰어나다, 이거는 따상감이다 하고 딱 들어갔지만 따상 가지 못했습니다. 더블까지만 가고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상장의 유통금액이 1600억이나 되어서 그런 거 아닐까. 지금 증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살짝 부담스러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루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7대1, 끔찍하죠. 의무 확약 1.6%, 사실상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금액 1,500억으로 매우 끔찍했지만 이 친구도 공모가가 3만원인데 48,950원까지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의 특징은 바로 바이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HPS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 1,500대1, 의무 확약 42%, 이걸 보면은 패스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하셔야겠죠. 공모가 25,000원, 최고 67,300원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창케미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진짜 이상한 애입니다. 기관 경쟁률은 1600대1로 야 이건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의무 확약은 5.9로 낮았고 유통금액도 635억으로 매우 낮다라고 말하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은 놀라운 흐름을 나타낸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구주 매출도 이 친구 가지고 있었죠. 그러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면은 또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공모주가 나온다면은 저기릿이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서 과연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 1400대1, 의무 확약 7%, 상장일 유통금액 304억. 기름분들 이걸 딱 봤을 때는 청약을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저기릿은 청약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 나쁘지 않았고 의무 확약은 지금 증시 분위기를 따지면은 이 정도 나오면은 따상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승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유통금액도 300억으로 준수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섹터도 AI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결과 공모가 25,000원인데 최고가 38,950원까지 올라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넥스트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반도체 관련주였고, 그리고 기관 경쟁률 1600대1, 의무 확약 11.5%, 상장일 유통금액 751억원인데 자 이걸 봤을 때는 이것 또한 방금 전에 봤던 기업처럼 살짝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이 넥스트칩은 자율주행 관련주였죠. 그리고 기관 경쟁률도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청약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700원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중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뭐라고? 중간 정리라고? 라고 놀라실 수 있는데 후반부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를 한 번 더 검증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간 정리를 보자면은 경쟁률은 1400대1이 넣으면 좋았다, 의무 확약은 30%가 넣으면 좋았다, 상장일 유통금액은 위 조건에 합쳐서 적을수록 좋았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최근 상장한 10개 기업을 그냥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올해 상장한 40개 기업이 있더라고요. 이 40개 기업이 도대체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방금 전에 나왔던 그 가설이 맞아 떨어졌는지 그것만 검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마도 여러분들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희린님이 직접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하셨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안 보인다고 야 좀
좀 피로한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설명드릴 테니까 쓱 보시면 되겠죠. 기리분들이 끝까지 보시고 아 공모주 진짜 마스터했다 라고 딱 느끼시는 게 기리세계의 가장 큰 응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글씨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상장 당일 최고가가 아니라 상장 후부터 지금까지 그 동안의 최고가가 과연 몇 프로였나 그거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기리분들이 지금 딱 보시다시피 여기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 네 개가 파란색인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빨간색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기리분들 이 말이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40개 중에 4개를 빼고 36개가 전부 다 공모가 위로 올라갔다는 소리가 돼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공모주를 투자한다면은 그냥 어떤 종목이든 90% 확률로 공모가보다 위로 올라가는 그 기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약에 기분들이 이 공모주 좀 좋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모가 밑으로 주가가 조금 쭉쭉쭉 빠지고 있다면은 한 번쯤 모아볼까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투자를 하실 때는 공모주는 변동성이 크다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모든 자료는 절대 100%가 없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파란색이 4개밖에 없는데 그 친구들도 사실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6%로 공모가 근처까지 대부분 올라갔다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야 이거 공모주는 우리가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간 정리해봤습니다. 그 세 가지의 중간 정리가 실제로 맞아떨어지는지 올해 상장한 40개 기업들을 바탕으로 한번 그 데이터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무보유만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무보유 내림차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최대는 77% 바로 LG엔솔이네요. 그리고 60%, 55%, 쭉 아래 가장 낮은 건 22%, 아까는 30% 이상이지만 그런데 22.8%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특징은 최소 더블을 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LG엔솔 더블 근처, 스코넥 따상, 호바이포 따상, HSP 따상, 성일하이텍 더블, 세비캠 따상, K옥션 따상, BCNC 따상, 이렇게 기분들이 의무보유 확약이 짱이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의무보유 확약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렇게 결과도 나쁜 걸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보유 확약이 몇 프로가 되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쟁률을 봐야겠죠. 자 경쟁률 1500대 1이 넘는 기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전부 다 빨간색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딱 하나 이상한 놈이 있죠. 아까 봤던 그 영찬케미칼, 이 친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냥 빨간색이라서 우리가 당연히 야 경쟁률이 1500대 1이 넘으면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이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 라인을 조금 크게 보자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따상 근처 그러니까 160% 아니면은 159% 이런 친구들만 딱 모아봤는데 그 친구들의 특징은 바로 유통금액이 매우 낮은 편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100억, 200억, 100억, 100억, 300억, 200억, 200억 이런 식으로 매우 낮은 편인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다른 친구들보다는 의무 확약이 조금 더 높다는 특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기관 경쟁률, 의무 확약, 그리고 유통금액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뛰어나다면 따상에 충분히 도착한다는 가설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기리스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상장을 고가 수익률 내림차 순으로 계산을 했을 때 위쪽에 있는 섹터들이 꽤나 좀 미래지향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메타버스, 폐배터리, 카메라, 경매는 그냥 경매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NFT가 매우 유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가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로봇, 메타버스 등등등 이런 식으로 섹터도 꽤나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벤처 투자, 유통,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은 조금은 약한 흐름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겠죠. 이 부분도 한번 투자하시는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확인하다시피 이러한 중간 정리가 맞아떨어진다는 걸 볼 수 있네요. 경쟁률, 의무 확약, 유통금액 셋 다 중요한 걸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각자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다 만들었는데요. 자 처음 보시면 뭔지 잘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플합니다. 왼쪽에는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기업들은 좋은 흐름을 나타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기간인데요. 그러니까 위 기업들이 상장 후에 고가를 찍은 기업들이 과연 그때가 상장 후 며칠째인지 그거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딱 하나를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장 초반이 대부분 고점이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 말이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저 기리씨 항상 말했다시피 공모주는 무조건 일찍 파는 게 가장 높이 팔 확률이 높다라는 걸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상장 후 한 달 동안은 최소한 절대 사지 말자라는 생각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죠. 게다가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글씨가 있습니다. K옥션, 비플라이소프트, 인카금융서비스, 모아데이터, G2파워, 공구먼 이 친구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상장 후 나중에 꽤 많이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무상증자 관련주죠.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친구들이 무상증자가 없었다면은, 그러니까 테마 성격이 없었다면은 이 또한 전부 다 바닥을 기고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 야 공모주는 나중에 파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 자료는 기관 경쟁률이 1500대 1이 넘는 기업들, 그 기업들만 이렇게 검은색 글씨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회색 글씨는 기관 경쟁률이 1500대 1이 안 됐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다 앞쪽에 몰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대부분은 더블 위로 올라갔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많이 공부했네요. 그런데 기분들 만약에 여기까지 보셨다면은 야 공모주 이제 내가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경쟁률 1500대 1 이상, 그리고 의무화격 30%는 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따상까지 갈 아이들은 유통금액과 섹터도 중요하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조금 야수의 심장을 가진다면은 바이오 공모주를 도전하신 다음에 치킨 한 마리 잃을 각오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겠죠. 공모주는 상장 초반 10일 내에 파는 게 가장 좋을 확률이 압도적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위 내용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매주 토요일마다 처기릿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니까 기리분들도 처기릿이랑 똑같이 치킨을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히릿과 열심히 설명한 기릿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랜만에 좀 긴 공부 해봤네요.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빠이요.